안녕하세요. 평소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보는 경우요.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가 벗어났는데 제 황당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에게는 착하지만 유약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의 손 아래 신우가 있는 가정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흔히 말하는 기센 여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린 남편은 저의 그런 성격이 좋다고 했어요.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맞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선 남편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애초에 넉넉한 집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누가 해서 오든지 상관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시댁에서 남편의 위치는 중요했습니다. 바로 시모와 신우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심부름꾼이 남편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서도 남편은 퇴근이 항상 늦어서 처음에는 야근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보, 당신 요즘 일이 바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얼굴 보기도 힘드네. 회사에서 결혼했다고 일을 더 시키는 거야? 평소에 야근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서 오는 거야? 회사에서 혹시 당신한테 일 막 시키고 그러는 거야? 시댁에서 출퇴근하는 길이 더 멀었는데 어째 집에 오는 시간은 그때보다 더 늦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일찍 끝나거든. 신혼이라고 배려도 해주셔서 요즘 일찍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엄마가 자꾸 저녁마다 뭘 좀 사오라고 하셔서 잠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엄마가 갑자기 내가 없어서 그러신가 요즘 자주 찾으시네. 원래 퇴근할 때마다 내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다가 가지고 갔는데 그게 습관이 되셨나 봐. 결혼했는데도 자꾸 깜빡하신다면서 말하셔서 가지고 갔다 오는 거야. 뭐? 퇴근하고 시댁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그럼 시댁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에 매번 9시 넘어서 오는 거야?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제는 다 못 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려야지. 아니면 주말에 가겠다고를 하던지. 신우도 있는데 신우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잠도 부족해서 평일에 힘들어하면서 거기까지 심부름하느라고 매번 늦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많이 우울해했다고 말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한 거고 내가 평생 그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한번 우울해하면 계속 우울해하셔서 좀 나아질 때까지만 내가 심부름 해야 할 것 같아. 동생한테는 예전부터 잘 안 시키기도 했는데 제대로 안 하기도 해서 엄마가 기댈 곳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얼굴 봐. 오늘도 봐봐. 벌써 10시가 넘었어. 당신 이제 집에 왔는데 씻고 바로 자야 되잖아.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얼굴 본 적 거의 없는 거 알아? 주말이면 당신 시댁 가야 한다고 가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쨌든 당분간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 남편은 시모가 우울증이 생겨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만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끔 보는 시모는
전혀 우울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부르는 것이다 확신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었고 혹시라도 우울해하시는 건 아닌지 매일 걱정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버틸 만큼 해보자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시무와 신우가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기 바빴어요. 내일 좀 바쁘니? 주말에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내가 요즘 몸이 좀 너무 안 좋은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집에 김치도 다 떨어지고 김장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니? 아들한테 물어보니 온다곤 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와서 같이 좀 거들고 도와주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푹 쉬셔야 돼요. 집안일 며칠 안 한다고 문제 안 생겨요. 신우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청소도 신우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번 주말에 저도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남편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저께까지도 몸살 나서 하루 종일 약 먹었는데 그날도 어머님 장 봐야 한다고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그러다가 저희 남편 쓰러질 것 같아요. 걔는 그래도 젊잖니.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너희가 더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해야 너희한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집안일을 어떻게 네 신우한테 시켜? 걔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가 와서 좀 해줘.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어지럽고 몸도 힘들고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사온 김치는 또 못 먹어가지고 김장도 해야 되거든. 오려거든 아침 일찍 와야 된다.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정에 갔다 와야 한다고요. 어머니 이번 주는 푹 쉬세요. 남편도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집에서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사다 드린 김치도 맛있게 잘 드셨잖아요. 김치 없으시면 그거 제가 사다가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서 요즘 본인 몸을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열 펄펄 끓어서 약도 계속 먹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희 다 못 갈 것 같네요. 시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은 당연하거니와 저까지 와서 거들길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매 주말마다 시댁에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시모와 신우는 착한 아들을 조종하는 나쁜 며느리라 저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 두 사람의 말을 매번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남편 역시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소한 부탁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죠.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마치 개인 기사처럼 불러댔고 먼 곳에 약속이 있을 때면 항상 데려다 달라며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연락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날 신우가 만취를 해서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택시를 불러주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일 출근 안 할 거야? 이 새벽에 가서 데려다 주면 당신 바로 집에 와서 출근해야 돼. 그리고 이 새벽에 전화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가씨 있는 곳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야. 거기다가 시댁까지 데려다 주고 여기까지 오려면
두세 시간은 더 걸릴 텐데. 어쩌자고 그냥 가겠다는 건데. 여보,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본인 술자리 끝났다고 이 새벽에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니, 그럼 여자애를 이 새벽에 길거리에서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해? 당신도 들었잖아. 술 많이 취해 있는 거.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내가 그냥 가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나도 맘 편해. 그리고 이렇게 술 많이 취한 적도 없는데 오늘따라 많이 마시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가서 한번 말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그냥 자. 금방 갔다 올게. 아니, 여보. 이게 지금 몇 번째야. 벌써 이번 주만 두 번째 당신 부르는 거야. 알고는 있어? 얼마 전에도 자기 술 마셨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당신 불렀잖아. 그때 당신 나랑 영화 보기로 해놓고 가야 될 것 같다면서 그냥 가버린 거 알기나 해? 당신 진짜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이럴 거면 그냥 식구들 치닥거리나 하지. 왜 나랑 결혼은 했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불러대고. 당신은 한 번 거절도 안 하고 다 들어주고. 왜 갑자기 결혼은 왜 했냐는 소리가 나와. 당신 너무 감정적이다. 당신 신구였어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새벽이고 어린 여자애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있는데 가족으로서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한다. 나는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내일 얘기하자. 일단 나 갔다 올게. 남편은 매번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회사에서도 피곤해하고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오며 신우며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걸 다 들어주곤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휘둘리며 사는 걸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워낙 성격이 착하고 순하니 사람들에게 거절이란 걸 잘 못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인 날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더 이상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어요. 동서가 내일 퇴근하고 집에 좀 와. 저번에 갔던 고깃집에서 행사한다고 하더라. 이번에 고기 좀 잔뜩 쟁여놔야 할 것 같으니까 퇴근하는 대로 오고 올 때 그 아이스박스도 같이 좀 가지고 와라. 아침에 출근할 때 챙겨둬. 저번에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너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잖아. 고기 상할 수도 있으니 그거 꼭 챙겨와야 돼. 알았지? 현금으로 하면 좀 싸다고 하니 현금도 좀 넉넉히 가지고 오면 좋고. 어머님, 내일 남편 야근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건데 일 있다고 빠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집에 오라고 하세요? 내일은 아가씨랑 같이 가보세요. 아가씨 면허도 땄고 어머님도 차 있으신데 왜 자꾸 남편한테 오라고 하세요? 고기 무거우시면 거기서 좀 차에 가져다 달라고 하시던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서 오니? 그리고 동석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네가 나서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난리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번에 한 소리 좀 하려고 했어. 아니, 우리 아들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네가 나서?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하디? 네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부르는 거잖아. 왜 자꾸 네가 분란을 만드냐 이 말이야. 자꾸 모자 사이 갈라낼 거니? 저번에는 우리 딸이 오빠 좀 불렀다고 전화해서 뭐라고 했던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결혼하면 오빠 필요할 때는 눈치 보면서 불러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나 시누이나 좀 너무하시잖아요.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신 거 하나하나 다 남편 불러서 하려고 하시고,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부르니까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본다고 매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니까요. 그래 놓고선 어머님이고 시누이고 남편 탓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남편도 힘든데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말하고 두 분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네가 말해? 동석이 네가 좀 말해봐라. 너 그까지 조금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거 너 안쓰럽지 않았어? 동생도 너보다 일찍 아빠 보내고 힘들어 했잖아. 그러면 네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우리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했다고 와이프 뒤에 숨어서 우리는 내팽겨 쳐놓고 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일은 내가 회사에 잘 말하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와이프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당신도 그만해. 그냥 내일 내가 올 테니까.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냥 내가 오면 되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항상 시모 신우가 부르는 걸 매번 거절없이 가면서도 갔다 오고 나서는 힘들어하고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남편 편을 들어준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니 더 이상 제가 나설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그 이후로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부르는 일을 줄긴 했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취급을 했죠. 저에게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여전히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월급을 받으면 각자 용돈을 제외하고는 공용 통장으로 모두 이체를 하고 관리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자꾸 남편이 이체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반절밖에 이체를 안 하더라고요. 여보, 나 몇 달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근데 이번 달은 왜 월급 반밖에 이체를 안 해?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몇 달 전부터 당신 이체하는 금액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렇다고 당신이 뭐 새로 사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그래도 부부인데 금전적인 건 어느 정도 말은 해줘야지. 그게 사실은 동생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갚지를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몇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길래 내 용돈에서 줬거든. 근데 조금씩 그 금액이 커져서 저번 달에는 몇백만 원 급하게 빌려갔어.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안 갚아서 이체를 다 못했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또 우리 집이랑 엮여 있는 거 알면 화낼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뭐? 그 돈은 왜 필요하다고 한 건데? 왜 몇백만 원이나 필요해? 집도 시댁에서 출퇴근하고 차도 할부도 아니고 돈 나갈 게 뭐가 있어서. 혹시 카드값 때문에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아가씨 요새 명품 가방이며 신발이며 엄청 늘어났던데 그거 사느라고 카드값 많이 나온다면서. 그래도 월급 꽤 받는가 보다 했더니만 당신한테 돈까지 빌리고 그걸 사는 거였어? 몰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대로 말은 안 해주는데 이번에 카드값 못 내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떡해.
걔가 해결할 능력은 없는데 일은 벌어졌고 도와줘야지. 어떻게든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생활비는 내가 대출 해서라도 메꿀게. 당신한테 말 못한 거는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적게 이체했다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비는 거 계속 기다렸다고 했잖아. 당신이 언제 말할까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참다 반도 안 들어와서 이제야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내가 쓰는 거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당신한테 다 말하잖아. 하물며 우리 집에 용돈 드리는 것도 얼마 드리고 얼마 밥 먹으면서 썼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말한 적 있어? 그러면서 공용 통장으로 다 쓰고 다녔으면서 내가 너무하다고? 너무한 건 당신이지. 우리 지금 한 가족이야. 당신이랑 내가 한 가족이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가 마치 당신 식구들 사이에 낀 것처럼 말해?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갑자기 따지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나도 기분 안 나빴지. 솔직히 당신은 항상 나한테 따지듯 물어보잖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 됐다.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어차피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다고 내 탓만 할 것 뻔한데. 솔직히 말할까? 당신이 이렇게 매번 나한테 따지고 드니까 내가 오히려 신경 쓰여서 말 못하는 것도 있어. 남편은 지금껏 제가 참아온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고 오히려 제가 매번 따져드니 자신이 말을 더 못한 것이라며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빈 생활금은 자신이 대출을 받고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고 신우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았죠.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받은 보험금과 재산으로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남겨진 것이 많아서 사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시모는 60대셨고 아직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으셨지만 밖에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신우는 월 150만 원도 안 되는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고 매일 쇼핑하느라 카드값도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비싼 음식점, 비싼 옷들, 비싼 가방 등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모임을 할 때면 비싸지 않은 곳에서 식사도 했는데 시댁에 갈 때면 매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만 찾아갔죠. 그러고서는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해서 남겨놓고서는 배부르다며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남편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가 잘 먹었어. 여기 맛있다고 해서 온 건데 생각보다 별로네. 역시 좀 더 이름값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 했어. 거기도 뭐 고급스러운 재료로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서비스도 엉망이고 다음에는 호텔 라운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곳 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니? 어디 동네 음식점 가니? 그래도 이렇게 가족 모임할 때는 제대로 차려입고 와야지. DPO 모르니? 아유, 그런 거 알았으면 저번에 그 식당에 데리고 갔겠어? 안 그래도 그때 너무 냄새나고 시끌벅적해서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낫잖아. 엄마랑 나야 이런 거 자주 오지만 언니랑 오빠는 이런 데는 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오빠, 좀 이런 곳도 같이 다니고 그래.
언니도 잘 사는 집에서 컸으면서 왜 자꾸 그런 지저분한 곳만 가요? 암튼 오늘 잘 먹었어, 오빠. 가격도 그 정도면 괜찮네. 저는 이런 곳이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음식도 별로 안 나오는데 한 그릇에 10만 원도 더 넘는 곳이라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온 건데 입맛에 잘 안 맞으신다고 해서 어떡해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고 다음에는 그럼 아가씨가 저녁 사주시는 거죠? 저희 기대할게요. 아가씨 저번에 갔던 것 보니까 엄청 고급스럽고 좋던데. 어머, 그래도 어떻게 동생이 밥을 사니? 그런 건 예의가 없는 거야. 원래 동생들은 다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니? 너희가 하도 가성비만 따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원래 집안 어른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거면 고급스럽고 깔끔한 곳에 모시고 다니는 거지. 어디 그런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 다음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여기 온 거니까 참고하렴. 그래요, 언니. 제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밥을 사요? 저희 집은 원래 어른이 다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동생이 밥을 사는 법은 없으니까. 나중에 언니 조카 낳으면 제가 그때는 밥 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잘 먹었어요. 이건 오빠가 사는 거니까 다음에는 언니가 밥 사주실 거죠? 엄마랑 같이 얼마나 좋은 거 데리고 갈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우와 시모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은 이렇게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항상 공용 통장의 돈을 사용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배는 더 많아도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싼 밥을 먹으니 항상 비용이 과도하게 나왔죠. 그렇게 씀씀이가 큰 신우는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모든 데이트 비용을 다 내길 원했는데 그래서 항상 만나는 남자들이 이를 버거워하곤 했고 저를 볼 때마다 회사에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지만 전 항상 거절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게 되었는데 신우가 한번 만나고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했더라고요. 신우 조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던 사람이라서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번에 남편이 회사 직원 소개팅 해줬다면서요. 그쪽에서 아가씨 괜찮다면서 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면서 왜 그랬어요? 거기 집안도 괜찮고 사진 보니까 얼굴도 그 정도면 반반하고 괜찮던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 동생 소개해준다고 했던 건데 왜요?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이 좀 별로였어요? 아니 언니, 솔직히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고 집안도 물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가 집도 있고 뭐 집에서도 결혼하면 더 큰 집으로 해준다고 뭐 이런 얘기는 좋았는데 글쎄 결혼하면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아이 낳고 나서 일을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전에는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나 어쨌다나.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그럼 결혼하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이 낳고서도 무조건 맞벌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 낳고서도 얼른 복직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생각도 바로 잡혀있고 개념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던데 그냥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언니가 뭘 몰라서 그래요.
제 주변에서는 결혼하면 다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서 계속 일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저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솔직히 걔네는 저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잘난 집안 잘 만나가지고 그만둔 거면서. 어쨌든 사람도 괜찮고 그런데 전 결혼하고서 일은 그만두고 싶어서요. 집안도 좋긴 하지만 아이 낳고서 도우미 붙여주고 그럴 집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는 무조건 일을 안 하겠다는 신우의 말을 듣고선 전 평생 신우에게 소개해줄 사람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집안이 좋다고 해도 신우는 더 높은 기준으로 신랑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집은 평생 못 갈 것만 같았던 신우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문직 종사자에 얼굴도 반반할 뿐만 아니라 들어보니 집안도 빵빵하더라고요. 신우도 평생 시집을 못 갈 것 같았는지 그 남자를 만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내고 이래저래 많이 노력한 듯 보였어요. 신우의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와 신우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행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2명이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모와 신우 모두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사돈댁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은 꼭 남자가 집을 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이서방이 우리 딸아이랑 결혼하려고 하면서 양가 집안 도움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부모된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고생하지 않고 결혼 생활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해주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야 집을 해온다면 그에 맞춰서 가전이며 가구며 다 맞춰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 결혼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집이야 저희 쪽에서도 준비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먼저 사돈께서 집을 해주겠다 하셨으니 저희 쪽에서는 나머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어떠실는지요? 아유,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굳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단지 우리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 너무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 큰애한테 40평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둘이 살긴 딱이거든요. 새 건물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리모델링도 싹 해놓았으니까 아마 새로 할 건 없으실 것 같네요. 이번에 입주자들이 나갔다고 하니 이왕 오신 김에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제 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그거 저한테 여쭤보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 잠시만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빌라 아니고 어머님 다른 건물 가지고 계신 거죠? 저 그 빌라 다시 친정집에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님,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시겠어요? 아니, 사돈, 건물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며느리 건물을 신혼집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근데 며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집 얘기는 차차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죠. 아직 사돈께서도
집안에서 정리가 안 되신 듯 하니까 상견례 끝나고 저희 쪽에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께서는 신우의 신혼집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말했던 거였어요. 그 빌라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증여를 했던 것인데 사실 저는 그 빌라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았던 거였거든요. 이 사실은 남편에게만 말을 했었는데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세입자들도 나간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게 끝이 나고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상견례를 망치려고 했다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남편 얼굴에 손을 올려? 네가 상견례 자리 다 망쳐놓고서는 어디서 행패야? 잘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망쳐놓는구나. 네 신우 겨우야 좋은 신랑감 얻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리를 망치려 들어? 그깟 빌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신우 좀 살게 해주면 될 것을. 제가 왜 그 빌라에 신우를 살게 해요? 그리고 저 어머님한테 빌라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 어디서 아신 거냐고요? 어떻게 한 번을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사돈댁에 집을 해주신다 어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이긴 하지만 저 그 건물 받을 생각도 없고 남편과는 더더욱이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인데 왜 어머님께서 맘대로 신우 살게 해준다 만다 하시냐고요? 이것 봐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너네 집에서는 이따위로 너 가르쳤니? 어차피 너네 지금 사는 집에서 살 거 아니야. 그 빌라 오래돼서 솔직히 들어올 사람도 없고 지금 그래서 세입자 나간 거 아니니?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오래된 빌라 누가 들어와서 살아? 네 부모도 오래되니까 그냥 처치곤란이라서 너 준 거잖아.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좀 살게 해주면 될걸. 얘가 나중에 알아서 너한테 잘하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그 빌라 어차피 오래된 빌라잖아요. 언니네는 지금 자가 집도 있고 잘 살고 있으면서 그깟 빌라 좀 주면 어때서요? 내가 언니가 그렇게 잘해주면 알아서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 언니, 상견례 그런 식으로 망치면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 표정. 언니가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말할 테니까 제발 좀 분란 좀 일으키지 마세요. 뭐? 분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남편한테만 말했던 집을 어떻게 어머님이며 아가씨며 알고 있는 건지 진짜 이상하네요. 그 건물 받을 때부터 나중에 부모님께 꼭 돌려드릴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건 말을 안 했나 보네. 근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네 집에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시무와 신우를 챙기고선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얼마 뒤 남편은 결국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 솔직히 그 빌라 신경 많이 쓰였잖아. 처음에 받을 때도 장인 장모님께서 억지로 주시긴 했지만 그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난감하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나중에 처분해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도 하고. 근데 그거 그냥 동생 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집에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 동생 시집 보내고 나면
당신도 편하잖아. 건물 관리 따로 안 해도 되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거길 왜 당신 동생한테 줘? 절대 안 돼. 당신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신도 나랑 못 사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서 나한테 그냥 준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 사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알아? 그냥 꽁으로 얻은 건물 아니라고. 당신이며 당신 가족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나 역시도 그 건물에 권한 없어. 그건 우리 엄마 아빠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마. 아니 쪼잔하게 그게 뭐야? 그리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엄마랑 동생도 많이 당황해서 그런 소리 한 거야. 원래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잘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냥 좀 오버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당신도 한 발자국 양보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 어차피 당신 골치 아파했던 거였으면서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뭔 헛소리야. 줘도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주는 거지. 왜 그걸 신우한테 주냐고. 난 어머님이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말도 안 했던 건물을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겠어? 당신도 똑같아. 차라리 그만하자. 당신 그렇게 애틋한 당신 가족들한테로 다시 가. 당신이 생각해봐. 내 잘못인지.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렇게 전 남편과 냉전 기간을 갖게 되었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과는 인연을 끊더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남편은 한 달 동안 절 투명인간 취급했죠.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더 이상은 남편과도 살 수 없겠구나 싶었고, 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좋게 합의를 하던지 안 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면서 집에서도 나가지 않았고, 전 집도 처분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집으로 오니 난리가 났죠. 드디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 신우 상견례 망친 것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 나이에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성격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제발 좀 그만 욕심 좀 부려라. 우리 단란한 가족 망치는 건 바로 너야. 뭐요? 욕심이라고요? 누가 욕심을 부렸다고 그러세요? 애초에 그 집 제 명의로 된 집이고 그걸 욕심낸 건 제가 아니고 그쪽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제 집에 욕심내시는 건데요? 저 태어나고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주셨어요. 이것 봐라. 너는 뭐든 다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가족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기라도 했니? 네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로 그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얼른 네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요, 아주머니. 제발 자기 자신 좀 되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딸이고 아들이고 왜 이렇게 남탓만 하나 싶었는데 딱 자기 엄마 닮았네. 아줌마, 딸 치우려다 늙은 아들 끌어안겠네.
시모는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제 욕심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전 더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 전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공동으로 모아온 생활비를 반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고는 집도 모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얼마 뒤 들려온 소식으로는 신우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쪽 집안에서 집을 누가 해가든 상관이 없었는데 신우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선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우와 시모가 자꾸만 사치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그동안 부잣집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고선 신나서 사치스럽게 쇼핑하고 다녔는데 파혼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게 빚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남편은 너무 힘들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들어보니 신우와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상황이 서로의 탓이라며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남편 또한 두 사람이 만든 채무를 대신 갚느라 힘들다며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집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는 저도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꼬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귀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 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모는 아이의 얼굴과 전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모는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전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농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적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곧 다가올 김장철 때문에 또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곳에 익명을 빌려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는지 끔찍해서 잠도 오지 않네요. 아마 몇 년간 김장철이 다가오면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하루빨리 잊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남편과 결혼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 위로 6의 신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살이 엄청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해줬었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6 신우들의 기가 상당하다는 건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느껴졌지만,
저에게 별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길래 저희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신우들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모든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던 도중 6 신우들이 줄줄이 시댁에 들어왔고, 조용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장날이 된 것 마냥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말들이 튀어나올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긴장한 상태로 자리에 둘러앉은 신우들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올케,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왔으면 과일이라도 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앉아 있을 거야?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 걸 어쩌겠어? 아직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내가 올케였으면 알아서 눈치껏 주방으로 달려가 과일 내왔을 거야. 우리가 온다는 거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과일부터 준비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웃고 떠들며 여유 부릴 시간이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때는 좋은 말은 나가지 않을 것 같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분위기 잡으면 뭐가 달라져?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 어디서 누나들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올케 앞에서 대들어? 너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누나들이 들어오는 것만도 벌써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는데 세영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리고 첫날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천천히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전날부터 뭘 바라는 건데? 그만들 해라. 오늘같이 좋은 날에 얼굴 보자마자 얼굴 붉혀야 되겠니? 내가 새아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다. 과일부터 내오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바로 저녁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과 시모의 방패 덕분에 저에게 더 이상의 화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다면 6 신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음식을 준비하러 가는 신우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 급하게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네요. 그리고 뒤에서 도와드리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뒤 의욕적으로 다가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가가야 할 것 같아 먼저 말을 붙였고 이런 제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입을 열었네요. 올케, 되게 가식 같은 거 알아? 속으로는 우리 욕 엄청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순수한 척 다 하고 있잖아. 석훈이랑 우리 엄마가 옆에 붙어 있다고 개념 없는 행동들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솔직히 올케 집안이랑 석훈이가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결혼하겠다고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우리가 이 결혼에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좁아 터진 주방에서 살 부대끼기도 싫으니까. 아,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알겠네. 올케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파출부 일을 하셨었다고 했지? 그럼 배운 게 있어서 집안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가 시키는 일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줄래?
막내 신우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노력하려는 게 오히려 가식처럼 보인다고 저를 더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게 가식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었죠.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여섯 신우들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출부 일을 했다고 무시하는 막내 신우의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었어요. 한 가족이 되려고 열심히 하려 했는데 신우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결국 신우들의 기에 눌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거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시모와 남편이 저를 보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급하게 방향을 틀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진정을 시킨 뒤 머릿속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독하게 움직이기로 결정했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화장실에서 나온 저도 결국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신우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첫째 신우의 한마디에 식사 자리는 전쟁이 되었네요.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아보겠어? 올케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와드리려 했는데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가식적으로 느껴지신다고 하셔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온 건 맞는데 음식 가짓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좀 당황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오랜 시간 파출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같이 도와드렸으면 이것보다 더 다양한 요리로 대접해 드렸을 텐데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라고 하셨으니 참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리는 많이 안 해보셨는지 간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음식에 간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생식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아버님, 어머님만 따로 대접해 드릴게요. 신우들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선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였어요.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도 참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고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섯 신우와의 신경전은 계속되었고 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시부모님의 불편한 표정을 확인한 저는 시부모님께 팔짱을 낀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했는지 여섯 신우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때문에 식사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한 식구로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근처에 공원도 있던데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갈 거야? 아니면 집에 있을래? 나도 답답했었는데 바람 좀 쐬야겠다. 오늘 제가 대접받는 날이라면서요. 그럼 뒷일도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가식적인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 진실되고 꾸미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하셨잖아요. 그럼 설거지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도 나랑 같이 나갔다 올 거지? 여섯 신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저를 보며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신우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시부모님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이용했고 역시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네요. 남편은 저와 6 신우의 신경전을 눈치챘는지 많이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있길래 괜찮을 거라며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6 신우의 성격을 전부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남편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시면서 제가 오히려 피해볼까봐 공원을 돌며 입을 여셨네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애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새아가한테 피해갈까봐 걱정이다. 당신 기분이 안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화를 더 키우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당당하게 표현을 했던 거고 저에게 함부로 대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공원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의 조언을 들어가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시댁 집안의 아들이 남편 혼자인데 거기에다가 막내라서 신우들의 손을 많이 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저를 데려왔을 때 능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불만들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네요. 공원을 돈 뒤에 시댁에 들어가니 신우들이 주방에 둘러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희가 들어오면서 신우들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면 안 되는 비밀 대화라도 했는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신우들은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첫째 신우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주방에 선물 하나 준비했다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미소를 띠며 집으로 돌아갔네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주방에 들어선 순간 집안의 식기들이 전부 다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묻어 있어서 무조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태였죠. 시모는 주방에 산처럼 쌓여있는 식기들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신우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한 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를 마무리 지었어요. 함께 도와주셔서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깨끗해진 주방에 사진을 찍은 뒤 신우들에게 사진을 돌리면서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방 끝날 수 있었다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남겨줬네요. 그리고 잠시 뒤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주방에 쌓아둔 게 얼마나 많았는데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시킨 거야? 올케, 완전 개념이 없구나.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워낙 일거리가 많아서 땀 흘리며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안쓰러우셨는지 도와주신 것 뿐이세요.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던지 거실에 앉아서 쉬라고 하시던데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석훈 씨랑 같이 설거지 하셨어요. 오늘 느낀 건데 저는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 많은 설거지를 다 끝내셨다고? 석훈이는 주방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는데 환경이 바뀐 만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야죠. 그래야 화목한 가족이 구성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옳게 하는 행동이 정말 여우 같네. 그렇게 안 봤는데 눈웃음 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고생시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신우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놓곤 함께 있었는지 수화기에서 신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주방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신우가 6인데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신우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어요. 보통 누나들 사이에서 커가면 여성스러워지고 누나들에게 많이 의지한다던데 남편은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우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당연히 누나들의 행동들이 잘못됐는데 내가 왜 누나들 편을 들어주겠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나는 무조건 얼굴 안 볼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애들처럼 똘똘 뭉치는 것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많이 참고 계신 것 같아. 조만간 한 소리 하실 거야. 누구보다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거에 너무 고마웠고 신우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믿고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터져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네요. 서로 웃으면서 관계 형성을 좋게 이끌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지기는커녕 모두에게 불행인데 신우들이 참 미련해 보였어요. 뭘 믿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신우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 이유는 김장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김장을 위해 모두가 모인 날 기다렸다는 듯 저를 웃으면서 환영해 줬습니다. 옳게 왔어? 오늘 김장한다고 일찍 왔네? 때마침 절임 배추도 도착을 했네. 작년에는 생각보다 모자랐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을 좀 많이 늘렸거든? 속재료만 만들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저녁 때까지 할 수 있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절임 배추가 오니까 더 수월해졌잖아. 이번에는 빠져나갈 생각 말고 혼자서 한번 잘해봐. 파출부딸이라 손맛 좋다며. 음식도 잘한다니 우리가 실력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럼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무조건 다 끝내도록 해.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는 소린가요? 재료 다듬고 손질하는 것도 하루가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뭐가 심해? 고작 1000포기밖에 안 되는데. 재료까지 준비 다 해줬는데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온천 좀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한번 잘해봐. 아무리 주변을 둘러 찾아봤자 소용없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침 일찍 모셔다 드렸거든. 이러면 석훈 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김장할 것 같나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올케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내 동생이랑 앞으로의 결혼 생활 평범할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 우리를 너무 물로 봤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어디서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김장 오늘 내로 끝내지 않는다면 내 동생이랑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겠어. 무조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언니가 좋게 말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였나 봐.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미 시부모님께서 김장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온천을 하러 가시는 줄 알고 있으셨어요. 하필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 저녁에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신우들은 저를 시댁에 남겨둔 채 온천을 즐기러 떠났고 눈앞에는 천포기에 절인 배추와 다듬어야 될 속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네요. 막무가내로 행동해버린 상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회사 일에 정신이 없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인 천포기에 절인 배추를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였어요. 하루 동안 밖에 방치된다면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방법을 생각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렸죠. 어이가 없다는 듯 신우들의 행동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분노하셨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대문 밖에서 차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댁 마당으로 들어온 신우들은 얼굴이 뽀얗게 변해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게 보였네요. 그런데 신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굴들이 굳어버렸고 첫째 신우는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해 달라 하길래 마지막 명판을 찍은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신우들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뭐 하긴요. 보시다시피 김장했잖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오늘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내가 파출부 인생이 몇 년인데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지인들끼리 모여서 김장 만드니까 옛날 생각나던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불러줬으면 좋겠네. 불우이웃도 돕고 김장도 가져가니까 얼마나 좋아? 사부인 오셨어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덕분에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었네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대요? 어머님, 오늘 김장한 거 1년치는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먹을 거랑 엄마 지인분들 가져가셔서 드실 거 빼곤 전부 다 불우이웃 돕는 대로 전부 배달 보냈어요. 여기 배달 보낸 서류고요. 누가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된 명판을 찍는 게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아 특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판을 찍었어요. 괜찮으시죠? 한 1000폭이 되는 것 같던데 어머님 1년에 식구들이 모이는 거 생각해서 100포기 정도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50포기만 준비해놨어요. 앞으로 저만 올 것 같아서요. 괜찮죠? 시모는 배달 서류에 저희 회사 명판으로 찍어보낸 김장김치를 보곤 얼떨떨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셔서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때마침 예전에 함께 파출부 일을 하셨던 지인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 중이셨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곤 모두들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생하지 않고 온천을 즐기고 온 신우들에게 김치 한 포기도 줄 수 없어서 필요한 양만큼만 나눠드린 뒤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우이웃 돕는 곳에 저희 회사가 배달했다는 명판을 찍어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신우들이 때마침 들어온 거였죠. 마당에는 이미 김장김치는 한 포기도 없었고 아직 치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곤 결국 분노하셨고 저에게 정말 잘했다며 신우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가 시모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했던 걸 전부 듣곤 신우들을 향해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시모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신 뒤 나중에 따로 약속 잡아 모시겠다며 신우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은 왜 사과를 하냐며 불만을 가지자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마당에 펼쳐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전부 다 치우라고 화를 내셨네요. 결국 신우들은 찍소리 하나 못하고 마당에 김장하고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전부 다 치웠고 김장김치는 한 포기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들의 행동들이 괘씸하다며 시모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신우들의 행동들에 충격을 받곤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네요. 결국 김장 한 포기 가져가지 못하고 신우들은 음식물 쓰레기만 나눠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들은 시댁에 발도 못 붙이고 있네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 또 다시 김장철이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올라와 신우들과 얼굴을 대면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 언젠가 시댁으로 돌아올 텐데 아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신우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계획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만 신우들이 또다시 몰려 들어오면 그땐 답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